요즘 매일 아침에 환율부터 확인하는 거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하하,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달러 환율이 14,800원을 넘나드는 걸 보면 해외 주식 투자자로서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그렇죠. 환차익 때문에 계좌는 불어나는 것 같아서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갑자기 1,300원대로 훅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요. 맞습니다. 이른바 킹달러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지금의 이익이 내일은 손실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해외 투자자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굉장히 흥미로운, 아니 어쩌면 파격적이라고 할 만한 제안을 하나 내놨습니다. 네. 해외 주식을 가진 투자자, 그러니까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을 다시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인데요. 아주 강력한 유인책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이 새로운 세금 혜택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기회가 될지 아니면 혹시 모를 함정은 없는지 그 실질적인 유불리를 따져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정책의 공식 명칭이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네요. 네, 이름만 들으면 딱딱한데 목표는 아주 분명하고 대담해요. 해외로 나간 개인 투자 자금을 다시 국내로 가져와서 첫째, 지금 너무 높은 환율을 좀 안정시키고 아, 달러를 팔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그 돈으로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이거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귀다 솔깃해질 만한 아주 구체적인 당근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만약에 1억 원 수익을 냈으면 2,200만 원이 세금이잖아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엄청 크죠? 근데 이걸 깎아준다는 건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언제 돌아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혜택 크기가 정말 하늘고 땡 차이로 달라집니다. 아, 마치 항공권 얼리버드 특가처럼 빨리 결정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그런 방식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자금의 빠른 복귀를 원하는지 딱 보여주는 거죠. 혜택이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네. 먼저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이 골든타임 안에 움직이시면 양도소득세를 무려 100% 감면해 줍니다. 100%요? 잠깐만요. 100% 감면이면 세금이 아예 없다는 뜻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영원이 되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어치 팔아서 2천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원래 내야 할 세금 440만 원을 그냥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딱 그 1분기가 지나고 2분기, 4월로 넘어가면 감면율이 80%로 줄고요. 아, 하반기, 7월부터는 50%로 뚝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이 확 줄어드는 구조군요. 네. 물론 한도는 있습니다. 매도 금액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이 혜택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매도분에 대한 양도세 최대 1,100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한 거죠. 결국 이걸 100%다 누리려면 2026년 1분기 딱 이 석 달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1,100만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고민하던 분들한테는 이건 뭐 거의 등을 떠미는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 뒤에는 그 작은 글씨로 된 조건들이 있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100% 면제라니 이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좀 의심이 드는데 정부가 그냥 세금만 깎아주고 끝낼 것 같진 않거든요. 뭔가 숨겨진 조건이 있겠죠? 역시 핵심을 바로 짚으시네요. 세상에 공짜 정심은 없죠. 정부도 세금 혜택만 딱 챙기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자료에서 말하는 소위 먹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분명히 마련해 뒀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뭔가요? 바로 1년 의무 보유라는 조건입니다. 1년 의무 보유요? 네. 이 세금 혜택을 받아서 산 국내 주식은 매수한 날부터 최소 1년 동안은 팔면 안 된다는 일종의 약속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팔아버리면 감면받았던 세금에 이자까지 붙여서 다시 내야 합니다. 아, 이게 바로 핵심 거래 조건이군요. 1,1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내 돈을 1년 동안 한국 증시에 묶어둬야 한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요.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투자 전략의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1년 동안 시장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만약에 그 사이에 코스피가 20%라도 빠지면 세금 아낀 것보다 훨씬 큰 손실을 보고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건 세금 리스크를 시장 리스크랑 맞바꾸는 셈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정책을 두고 투자자가 가장 크게 딜레마에 빠질, 그리고 가장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건 공짜가 아니라 계약인 거죠. 정부는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줄 테니 투자자는 그 대가로 1년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감수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시장 리스크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내 우량주에 투자하려는 분들한테 적합한 전략인 거죠. 결국 1,100만 원의 확실한 세금 이익이냐, 1년간의 불확실한 시장 리스크냐, 이 둘을 저울질해야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세금 혜택만 보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가진 해외 주식의 미래 가치랑 새로 사려는 국내 주식의 1년 뒤 가치를 아주 냉정하게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제가 가진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정말 팔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좋은 주식들이죠. 장기적으로 여전히 좋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져서 환차손 입을까 봐 걱정은 또 돼요. 이렇게 주식은 그대로 두면서 환율 리스크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다 갈아엎고 싶진 않으니까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두 번째 선택지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이라는 제도입니다. 선물환이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개념은 의외로 간단해요. 일종의 환율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환율 보험. 네,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환율로 달러를 팔겠다고 미리 약속해두는 금융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환율이 1,480원인데 6개월 뒤에 환율이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해보죠? 그러면 증권사를 통해서 나는 6개월 뒤에 달러를 1,450원에 팔겠다.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6개월 뒤에 실제 환율이 1,350원으로 폭락을 해도 저는 계약한 대로 1,450원에 달러를 팔 수 있으니까 환차손을 막을 수 있는 거군요. 주식은 안 팔고도요? 바로 그겁니다. 내 핵심 자산인 해외 주식은 그대로 놔두고 환율 하락이라는 특정 리스크만 콕 집어서 방어하는 거죠. 굉장히 정교한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환율 위험만 관리하는 거네요? 네, 이 방법에도 세금 혜택이 따라옵니다. 오, 여기에도요? 그럼요. 정부가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여기에도 당근을 붙여놨습니다. 이 선물한 계약을 한 금액의 5%를 나중에 내야 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5%나요? 네, 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고요.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선물한 계약을 하면 그 5%인 5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매력적인데요. 주식을 안 팔아도 환율 위험을 막으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는다니 저처럼 기존 포트폴리오를 지키고 싶은 투자자한테는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옵션이 약간 공격적인 이사라면 이 두 번째 옵션은 안전한 리모델링에 가깝죠. 각자 투자 성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두 개 열어준 셈입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을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렇게 부르면서 약간 시장의 비전문가처럼 취급하는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까지 주면서 모셔오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거대해진 서학개미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통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어느 정도인데요?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이 순수하게 해외 주식을 사들인 금액이 약 3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45조 7,900억 원에 달합니다. 45조요? 와, 웬만한 대기업 1년 예산 아닌가요?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같은 기간에 개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11조 6천억 원에 그쳤다는 거예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해외로 나간 돈이 국내로 들어온 돈의 거의 4배인 거죠. 압도적인 머니무브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우리 돈인 원화를 팔아서 달러를 산 거니까 이 거대한 자금 흐름 자체가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압력이 됐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환율 걱정을 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그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군요. 네,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처럼 된 거죠. 과거에는 개인의 전체 주식 투자에서 해외 비중이 10%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로 훌쩍 넘었어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외환 시장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 못지않은 힘을 가진 메이저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45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의 일부, 단 10%만이라도 국내로 돌아오면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면서 환율이 안정되고 동시에 그 돈이 국내 증시의 마중물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자금도 끌어들이려고 한다고요? 네, 양동작전입니다. 기업들한테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기존 95%에서 100%로 전면 확대했어요. 아, 기업도요? 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 한국으로 가져올 때 세금 아예 안 받겠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과 기업 양쪽에서 달러 유입을 유도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정부가 이 고환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학개미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네, 2026년 1분기라는 골든타임 안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최대 5천만 원 매도분에 대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준다. 단 그 대가로 새로 산 주식은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족쇄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을 팔기 싫으면 선물환이라는 보험을 통해서 환율 리스크만 방어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는 것. 결국 투자자 개개인의 선택에 잘린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세금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우리 다 돌아가야 할 국내 증시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지적입니다. 돌아왔더니 미국 주식은 더 오르고 한국 주식은 떨어져서 세금 아낀 것보다 손해가 더 컸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모든 투자는 결국 수익률로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죠?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코스피가 71.6%, 코스닥은 35.6%라는 아주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2025년에 우리 증시가 그렇게 좋았다고요? 네,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가 17.2%, 나스닥이 21.6%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성과를 도인 거죠. 오, 이건 좀 의외의 데이터인데요.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무조건 미국 증시가 정답이다라는 고정관념에는 좀 균열을 낼 만한 데이터인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아마 이런 국내 증시의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세제 혜택이 강력한 촉매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도 직접 원화가 앞으로 계속 절하될 거라는 기대는 위험하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지금이 환율 고점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고요. 결국 환율 고점 플러스 세제 혜택 플러스 상대적으로 선전한 국내 증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지금이 국내로 돌아올 최적의 타이밍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정부가 깔아놓은 이 판의 의도는 명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책 내용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깔린 전략, 그리고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까지 다 짚어볼 수 있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만약 이 정책이 정말 성공해서 서학개미들의 그 막대한 자금, 수십조 원이 실제로 국내 증시로 돌아온다고 한번 가정해보시죠. 생각만 해도 시장이 들썩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거대한 유동성의 물결은 과연 어디로 가장 먼저 흘러 들어갈까요? 모두가 아는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전통적인 대장주로 갈까요? 아니면 그동안 저평가됐던 가치주를 재발견하게 될까요? 혹은 미국 나스닥에서 경험했던 그 기술주에 대한 갈증을 풀어줄 한국의 AI나 바이오, 로봇 같은 성장주 섹터로 집중될까요? 이 새로운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미리 예측하고 그 길목을 지키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번 정책을 단순한 세금 절약의 기회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거대한 기회로 만드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죠.